서울대 탭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탭스 강의를 담당한 해커스학원 서유미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서울대 탭스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모의고사 중 문법 문제를 같이 풀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과 동일하게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은 다 해서 15분 재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를 풀지 않고 이 해설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제를 먼저 15분 재고 30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해설을 들으면서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다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먼저 15분 동안 시간 재고 풀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트 1 1번부터 10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인 경우는 특히 이렇게 웬절과 함께 나와 있는 경우는 웬절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웬절의 시제가 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웬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주절에 가능한 시제는 과거로 시작하는 시제, 다시 말하면 그냥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가 가능한데 보기에는 지금 과거, 과거 진행, 현재 완료 진행까지 보기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은 일단 정답의 후보에서 제외해 주시고요. 과거와 과거 진행 중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웬절의 시제가 과거가 들어가 있을 때 주절의 시제가 동일하게 과거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둘의 관계가 연속 행위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웬절이 발생을 하자 그 다음에 연속으로 주절을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 우리가 과거를 쓰게 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화벨이 울리자 내가 차를 세차했다. 해석이 안 맞죠. 전화벨이 울리자 그 다음에 내가 세차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웬절의 시제가 과거이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 진행인 경우는 어떤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과거 진행을 하는 도중에 혹은 과거 진행을 하다가 과거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세차를 하는 도중에 전화가 울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 진행이 들어가는 게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절의 시제가 과거이고 주절의 시제가 뭐가 들어가냐고 했을 때 과거 진행 B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과거가 안 되는지를 아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굉장히 빈출되는 유형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curious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빈칸 뒤에 문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curious 뒤에 형용사 뒤에 무슨 절이 나와야 되냐? 명사절이 나와야 됩니다. 자, 명사절이 나와야 되고요. A, B, C, D는 모두 명사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curious라는 단어가 뭐뭐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모를 때 궁금해합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거나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딱 봤을 때 이 빈칸 뒤에 있는 내용을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대절 같은 경우는 명사절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절이 명사절로 쓰일 때는 대 뒤에 내용이 이미 확실한 사실로 정해져 있을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안 맞고요. 뜻이 안 맞는 거죠. 뜻이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죠. 자,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게 인지 아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절이 들어가냐, whether이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포인트가 뭐냐? curious라는 단어는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있는 이기 때문에 뒤에 불확실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대절은 명사절을 이끌 수는 있지만 뒤에 내용이 이미 확실한 사실일 때 쓴다. 그러므로 whether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명사절 접속사 문제 풀이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역시 빈칸 앞을 보시면 that 다음에 apostrophe s 찍혀 있는 거는 s가 적혀져 있는 건 that is를 축약한 형태입니다. 지금 비동사 is의 보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한데 빈칸 뒤에 문장 구조가 지금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A, B, C, D는 모두 다 명사절을 만들 수는 있는데 뒤에 올 수 있는 문장 구조가 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what 같은 경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which 역시 불완전, whom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이 보기 세 개는 모두 다 뒤에 빈칸 뒤가 불완전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접속사들이고요. 마지막에는 where만 뒤에 뭐가 올 수 있냐면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 중에서 빈칸 뒤가 완전한 문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가능한 건 where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where이 되는 거죠. 여기서 where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곳이 그들이 말하기로 그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보기를. 자, 여기서 where는 뜻이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where는 어디에 라는 뜻도 있지만 장소, 뭐뭐 하는 곳이란 뜻으로도 쓰임이 가능하다는 걸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조동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동사 문제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그 개들이 굉장히 심하게 짖고 있다라고 하니까 B가 얘기합니다. 그 개들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저 빈칸을 포함해서 have pp 형태까지 한꺼번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보기 4개 중에서 must have pp가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확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need, shall, should 같은 경우는 일단은 need have pp가 뭐뭐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pp는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둘 need have pp와 should have pp 자체가 비슷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했었음에 틀림없다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must have pp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must have pp 형태인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동사는 해석입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지금 주어 자리에 단수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일치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의 동사를 가지고 있는 is, has가 정답의 후보가 되고요. 복수 형태의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are과 have는 일단은 다 정답의 후보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칸 뒤에 보시면 now가 있습니다. now는 지금이란 뜻으로 현재 진행의 근거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랑도 now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랑은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재 완료는 기간을 의미하는 시제이고 현재 진행은 지금 이 순간, 시점을 의미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now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를 쓰지 않고요. 현재 진행을 쓴다. 그러므로 A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수와 now가 현재 진행이라는 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들 가산불가산 문제로 오해를 받기가 쉬운데 이 문제는 가산불가산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일하게 difference를 준 상태에서 앞에 한정사를 달리 줬습니다. No, any, little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사실상 no하고 little은 구별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no와 little이 같이 나와 있다면 둘 다 답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걸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답해 있는 동사가 이게 우리말로는 보통 의심하다라고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뜻은 뭐뭐는 아니라고 생각하다라고 해서 약간 don't believ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정문이거나 무슨 말이냐면 not이나 never 같은 게 들어있는 부정문이거나 아니면 단어의 뜻 자체에 부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정사를 보통 뭘 쓰냐면 any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동사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ny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any하고 같이 결합이 잘 되는 단어들을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일단 no, not, never 이건 아예 들어가면 부정문이 돼버립니다. few little, a few, a little는 부정이 아니지만 그냥 few, 그냥 little는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 실려있는 뭐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don't believe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without, 뭐뭐 없이. 예를 들어서 without any money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hardly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hardly도 역시 부정어에 속하기 때문에 hardly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any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 한정사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보통 any를 고르면 정답이 됩니다. 이거 같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any였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어순 문제인데요. 탭스에서 출제되는 많은 어순 문제들이 문법적으로 따져서 푸는 문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표현인데 그거를
문법 시험의 순서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요, 기본적으로 문법 자체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 리스닝, 리딩 등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표현들이 문법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lways 다음에 동사가 바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자, get이라는 동사는 이 표현을 하나 알아두세요. 목적어 자리에, 자, 동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A를 쓰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PP를 쓰게 되면 원래 뜻은 목적어가 목적 보호 되게끔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근데 get 쓰고 A 쓰고 목적 보호 자리에 mixed up을 썼을 때는 A가 믹스업 되도록 요청하다라고 하면 해석이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A를 혼동한다. 주어가 A를 헷갈려 한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리스닝 같은 데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딱 듣자마자 바로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전체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를 헷갈려 한다. 구조는 get의 5형식 구조입니다. get 목적어, 목적보, 목적보호 자리에 과거분사가 들어가는 get의 5형식 구조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et의 5형식 구조로 해석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 get 역시 동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A를 씁니다. 그 다음에 confused 까지만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쓰면요. 이 위에 있는 mixed up이랑 표현이 비슷해집니다. A를 헷갈려 한다고요. 만약에 뒤에 with B를 같이 쓰게 되면 A와 B를 헷갈려 한다. A와 B를 혼동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with B가 있는 표현, 없는 표현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with B가 없으면 A를 혼동한다. A를 헷갈려 한다. 그래서 위에 mixed up이랑 표현이 비슷하고요. with B까지 같이 써주면 A와 B를 헷갈려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문제를 다시 보면 always 다음에 일단은 get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the to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xed up이 목적 보호 자리에 나와서 the to, 그 둘을 여기 보시면 파크 플라자 호텔과 파크 호텔 이 둘을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헷갈려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get의 5형식 구조를 분석해도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표현 자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표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문법, 리스닝에 다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답이 boy, get, the two mixed up 잘 기억해 주시고요.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일단은 이게 가정법 문제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가 저희가 탭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은 이렇습니다. if절에 had pp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had pp라는 동사의 시제를 따서 이름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즉 조동사의 과거 형태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옆에 have pp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한다기보다는 형태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주절에 보시면 would, have pp가 있고요. if절에 뭐를 고르냐라고 하면 여기에 had pp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had pp 형태를 띠고 있는 게 C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가 정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거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마다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탭스 시험에 출제되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그리고 혼합 가정법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가정법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식을 정리하고 시험 응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일단은 자, 이 문제가 가산불가사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difference 문제는 사실 가산불가사 문제라기보다는 any를 고르는 한정사 문제였고요. 9번 문제처럼 명사가 있고 그 명사 앞에 어나 s가 붙어있는 형태로 보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제 가산불가사 문제인데요. 여러분 nature이란 단어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리고 불가산 명사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부정관사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더는 가능합니다. 어는 붙을 수 없고요. on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복수형이 불가능합니다. 이 2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보기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어를 붙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자, 어를 지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복수형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s를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형태가 보통은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명사만 딱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산 불가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명사 자체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보다는 불가산 명사의 기본 특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파트 1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탭스 시험에서 역시 거의 빠짐없이 출제하는 핵심 문법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대부정사란 이름 그대로 대신한다 부정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 appear이란 동사 자체가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 ing는 못 나오고요. B와 C가 남게 되는데 원래는 to 다음에 위에 있던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 뭐가 가능하냐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걸 다 생략해버리고 to만 딱 남긴 다음에 이 to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대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to 뒤에 do가 나와 있는 거를 대동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는 대동사고 뒤에 일반 동사 이하를 대신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게 여기서 to가 대부정사 to거든요. 근데 대부정사 to 다음에는 대동사 do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대용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거를 나란히 영어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to do는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은 오답이 to do에 몰려 있거든요. 왜냐면 익숙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항상 to로 끝나는 게 답이고 to do는 오답이다. 그래서 be to로 끝나는 게 오답이고 to do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1 문제였고요. 그리고 파트 2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부터 25번까지는 파트 2, 그러니까 대화체가 아니라 이렇게 짧은 문어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니 A 현재, B 과거, C 미래, D가 미래 진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제를 묻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when 주어 동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간 조건 부사절 중 시간의 부사절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미래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 조건 부사절 안에는 미래가 못 들어가고 반드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미래가 있고 해석도 미래 같지만 정답이 C가 아니라 A가 되는 이유는 when 이하가 무슨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대명사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문법 시험이기 때문에 대명사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해석만으로 푸는 것보다는 문법적인 특징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대명사 문제는 첫 번째, 저 빈칸에 있는 대명사가 뭘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선 지금 앞에 있는 money를 받고 있습니다. money는 불가산 명사죠. 자, one 같은 경우는 단수이나 가산 단수 명사를 반드시 받아줘야 되고요. them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복수 명사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some 같은 경우는 복수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복수 명사를 받을 때는 몇몇, 불가산 명사를 받을 때는 약간이나 조금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many 같은 경우는 복수 명사를 받아야 되죠. 자, 저희는 지금 money라는 불가산 명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4개 중에서 사실 받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some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해석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기 전에 문법적으로 money라는 명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 some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자, 지금 보시면 역시 시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 after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after는 시제 규칙이 이렇게 됩니다. after의 뜻이 후잖아요. 후. 자, 주어가 어떤 과거 동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 주절의 동사 자리에 과거 후가 돼야 되니까 현재나 현재 완료를 넣고 싶어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만약에 접속사가 after가 아니라 since라면 since 뭐뭐 이후로 주절에 현재 완료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after는 전후를 같은 시제 선상 안에서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가 나오고 그 후라고 나왔을 때 접속사가 after인 경우는 같은 과거 동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과거 후를 현재랑 미래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 후는 과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후도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후는 같은 시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 후는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after 다음에
과거 동사가 있어야 주절의 과거가 나오게 되는데 정답은 그래서 A가 정답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지금 여기 과거 동사가 나와 있는 문제고 이걸 지금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럼 따지고 보면 이 과거 동사보다 전이 이 과거 동사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말고 과거 완료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과거 완료 후를 과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접속사가 after인데 접속사가 before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before는 뜻이 전이고요. 그 다음에 after는 뜻이 후가 되는데 이렇게 접속사의 뜻 자체에 전후가 명백하게 나와 있으면 굳이 과거 완료까지 쓰지 않아도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구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동사를 써도 되지만 과거 완료를 써도 되고 과거 완료를 써도 되지만 과거 동사를 써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보기에 과거 완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뭘 고르면 되는 거죠? A에 있는 과거를 골라주면 되지만 과거 완료가 보기에 있어도 정답으로 가능하다. 물론 그때는 과거 동사가 보기에서 빠져 있을 겁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인데요. 의외로 전치사 문제는 표현이 많고요. 앞뒤 단어랑 연결되는 표현이 많고요. 그리고 해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포인트냐면 앞에 있는 이 argue라는 동사와 뒤에 있는 each other 이 두 개가 포인트로 잡히게 됩니다. 자, argue는 이제 논쟁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일단 argue 같은 경우는 뒤에 올 수 있는 게 with도 있고 over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보기에 있네요. 근데 with 같은 경우 보통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과 이제 논쟁을 argue를 하는 거고요. over이 되면 보통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린 지금 each other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이제 with로 들어가는데 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로서로를 뜻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each other가 보통 이거는 둘이 있을 때 둘이서 서로서로라는 뜻이 되고요. 셋 이상이 있을 때도 서로서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one another인데 자, each other과 one another이 둘 다 서로서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둘 다 앞에 전치사를 뭘 쓰게 돼 있냐면 with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사가 argue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사로 바뀌더라도 each other이나 one another이 있으면 그 앞에 with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쪽으로 전부 다 with를 써야 되는 조건입니다. argue with도 있고 each other 앞에도 with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e with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의외로 앞뒤 단어랑 연결되는 세트 표현인 경우가 많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역시 전형적인 탭스 분사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일단은 앞에 주어가 있습니다. prices가 주어로 들어갑니다. rising은 저기서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예요, 분사. 그래서 rising food prices가 주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지금 컴마 뒤에 have.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는 이미 있는 상태에서 자, 주어가 있고요. 컴마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마를 찍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주어 동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컴마를 찍고 들어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수식어구문이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분사구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를 만약에 이 자리에 넣고 싶으면 이미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컴마를 아무리 찍어도 동사가 더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일단은 탈락을 시킬게요. 그리고 투부정사 역시 투부정사가 동사인 건 아니지만 양쪽으로 컴마를 찍은 상태에서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 자리는 거의 다 뭐가 들어가냐면 분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분사가 이제 ing 경우는 능동이고요. pp, ed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수동이 되는데 couple이란 단어가 뭐뭐를 결합시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with라는 전치사가 바로 보이려면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면 수동 형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도 결합된 그 다음에 구조도 이게 타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어는 couple with가 들어가면 안 되고 수동으로 be coupled with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과 구조를 모두 조합했을 때 과거분사 형태가 정답으로 들어가는 게 알맞습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문제는 pp가 답이 될 때도 있고요. ing가 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 컴마를 찍고 들어가는 건 분사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능동 수동을 따져서 ing, pp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형용사 문제인데요. 탭스는 형용사 문제를 출제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수량 형용사를 출제를 합니다. 탭스에서 수량 형용사 문제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빈칸 뒤에 명사, 두 번째는 해석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attention이란 명사가 복수형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면 s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few가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few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가산명사가 아니라 가산 복수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수 형태로는 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little하고 much하고 any가 보기에 남아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학교의 직원들은요,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학업적인 성과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while이 중요합니다. while이 여러분들 반면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while을 중심으로 앞뒤 내용이 반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앞에는 학업적인 성과에 포커스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사회적인 개발이나 사회적인 발전, 사회적인 그런 관계성들에서는 전혀 어텐션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while의 뜻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학업적인 성과에는 포커스를 둔다. 근데 while 뒤에는 저기 사회적인 관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적인 발전, 사회적인 개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no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기에서 no의 의미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little입니다. little는 부정으로 no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에 있는 few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부정의 의미가 있긴 하나 뒤에 attention에 s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little few 문제는 첫 번째는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little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역시 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따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빈칸은 역시 뭐가 돼야 되냐면 수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주어가 있고 아까 컴마가 있고 빈칸이 있고 컴마 있고 동사 있고 요것도 이제 수식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주어 있고 컴마가 없어도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똑같이 이제 주어를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빈칸에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grind는 뭐뭐를 갈다라는 뜻이고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지금 보시면 뒤에 전치사 into가 바로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봐도 갈려져 있는이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가 알맞습니다. 그래서 PP 형태에 들어가 있는 B가 정답인데 D도 수동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D는 수동이긴 하지만 형태가 무슨 형태죠? 동사 형태인데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뒤에 따로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B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역시 탭스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유형인데요. 동사 자리에 recommend가 있고요. recommend는 이제 추천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추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recommend가 나오고요. 대절이 뒤에 나오면 대절 뒤에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동사 앞에 조동사 should가 들어갔다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일단 should가 한번 들어갔다가 생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동사가 한번 들어갔다 생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보면. 그리고 앞에 시제도 과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뭐가 정답으로 들어가냐? A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왜?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recommend 대절 조동사 should 생략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자, 18번 문제 했고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순 문제인데요. 역시 O형식 문제입니다. 자, 빈칸을 딱 보니 앞에 let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let은 사역 동사인데 이게 O형식 동사거든요. O형식 동사 중에서 make하고 have하고 let은 사역 동사로 보고 자,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원형 부정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적 보호 자리에 많이 쓰는 게 투부정사인데 이렇게 사역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동사 원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동사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살펴보면 and란 단어가 명사도 있지만 동사도 있거든요. 뭐뭐를 끝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A와 C가 있는데요. and가 뭐뭐를 끝내다로 쓰일 땐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바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let이 5형식 중에서 무슨 동사이다? 사역 동사이다.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들어올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의 경우 역시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유형이 유사하나 살짝 마지막 포인트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역시 스터디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빈칸부터 시작해서 found 앞에까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ound가 동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절이 found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어가 이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빈칸이 있고 역시 단어가 나오고요.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앞에서 역시 이런 문제 컴마가 들어간 문제도 풀어보고 컴마가 안 들어간 문제를 풀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뭘 하고 있다?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전부 다 수동 형태로 수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빈칸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보기에 나와 있는 동사 examine의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목적어가 나오려면 뭐 해야 되죠? 능동이어야 됩니다. 수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능동으로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B에 있는 ing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C는 동사 형태고요. A는 수동이죠. PP 형태니까요. 그리고 to have PP는 투부정사이면서 능동이기 때문에 보통 to have PP 형태는 명사를 잘 꾸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기본적으로 have pp의 의미가 to have pp는 더 이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B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수동으로 수식을 할 때도 있고 능동으로 수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수식을 할 때는 보통 PP, 과거분사형이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능동으로 수식을 할 때는 거의 ing 형태가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문제처럼 보이지만 조동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 문제를 풀 때 조동사 문제를 풀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가정법 미래 형태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가정법 미래는 공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if가 있고요.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should가 들어가고요. should도 조동사니까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만에 하나 if절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절을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if절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이 if절이 들어간 다음에 주절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가능하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절의 형태에 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will을 쓸 수 있습니다. will 쓰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will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냐면 would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정법에 많이 들어가는 형태인 would도 가능하고요. will도 가능하고 would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로는 뭐까지 가능하냐면 명령문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will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주절의 형태로 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if를 지우고요. if, 가정법에서 if를 지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 동사의 자리 바꿈 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should be가 있는데 이 중에서 should만 앞으로 나와야 돼요. 비동사까지 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should가 저렇게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if절이 뒤에 있는 형태입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if가 있고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should가 있었는데 if를 지우고 should가 앞으로 나온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A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정법 미래임을 못 알아보면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사 문제로 해석을 해서 그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가정법 미래임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순서 문제인데요. 여러분 순서 문제인데 지금 빈칸 앞에 동사가 나와 있는데 동사가 하필이면 offers, 사형식 동사네요. s가 붙어 있고요. offer, 사형식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 혹은 제안해 주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사형식 동사의 어순 문제는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식 동사를 순서 문제 낼 때는 당연히 뒤에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순서대로 나오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때 보통의 문제들은 대부분 포인트가 간접 목적어가 사람, 직접 목적어가 사물인 걸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즉 저희 문제를 딱 보고 사람이 일단 앞에 나와 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A는 지금 books가 바로 나와 있고요. 사람이 아니죠. B가 지금 보시면 사람에 해당하는 every student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물에 해당하는 거 역시 나와 있습니다. books and supplies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사형식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냐면 여러분 형용사 모든을 뜻하는 every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명사가 반드시 가산 단수 명사여야 됩니다. 지금 C 보기처럼 뒤에 이렇게 복수 형태가 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여기도 D도 보시면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 복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역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두세요. 그래서 B가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사람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물이 뒤에 연달아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요. 사형식의 수동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형식의 수동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원래 사형식은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그 순서 문제 풀었던 offer 같은 것도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해주다 혹은 뭐뭐에게 뭐뭐를 제안해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형식 동사의 수동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능동일 때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반면에 수동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be given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동태는 원래 뒤에 목적어가 못 오는데 사형식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목적어가 두 개였기 때문에 하나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도 하나가 뒤에 남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요. A를 주다가 아니라 A를 받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be given A 하면 A를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give나 offer 같은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를 묻는 문제는 뭐가 포인트냐면 저 자리가 해석이 이 뒤에 것을 준다라고 해석이 되는지 받는다라고 해석이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스포트라이트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수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A, B, C, D 중에서 수동의 형태를 가진 거를 일단은 먼저 골라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앞에 시제가 전부 다 과거로 잡혀 있습니다. 과거랑 비교를 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게 give도 있지만 앞에서 했던 offer가 awar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be offered A 하면 A를 제안받다 혹은 A를 제공받다. 마찬가지로 be awarded A 하면 A를 상으로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형식의 수동태를 시험에 낼 때는 이 셋 중에 한 가지의 동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ive, offer, award는 사형식의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 있고 해석은 목적어를 받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요. 일단은 분사구문 문제입니다.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요. 컴마 뒤에 있는 주어의 입장에서 이 동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를 반드시 아셔야 되냐면 이 동사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range가 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주어가 있으면 이 주어의 범위가 A에서 B에까지 이르다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rang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동 불가 동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범위를 뜻하는 단어들은 보통 수동태가 다 불가능하고요. range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사 뒤에 전치사 from이 바로 나오는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약간 수동 느낌의 해석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만 했을 때 수동으로 많이 오해를 받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전치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는 앞에가 과거분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동사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range는 자동사고 두 번째는 수동 불가동사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일단 불가능하고요. to 부정사는 들어가면 저 자리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같은 경우는 having pp가 이제 능동의 형태이긴 하나 분사구문 역시 having pp는 근거를 수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혀 그런 근거가 수반돼 있지 않고 해석상도 딱히 having pp가 들어갈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장 단순한 형태인 ing 형태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range는 자동사,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구조로 range from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수동태가 안 되는 수동 불가 동사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비슷한 느낌이 나는 동사로 뭐가 있냐면 span이 있습니다. span 역시 구조는 range랑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구조는. 근데 span 역시 어떤 기간이나 범위가 이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수동이 안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수동 불가 동사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은 능동 수동을 물어보면 무조건 능동을 고르시고요. 이 동사들을 수동 형태로 썼으면 틀린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특히 탭스 순서 문제가 복잡해 보일수록 의외로 포인트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출제가 된 포인트를 알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as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as가 있습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as 원급 as의 형태로 많이 알고 있는 as 형용사 as가 있는데 그 형용사가 혼자 들어가는 경우 말고요. 명사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명사가 가산 단수명사여서 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잡히냐면 이렇게 잡힙니다. as 사이에 형용사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명사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as, 형용사, 명사, as인데 이 순서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s 이미 나와 있고 보기를 딱 보고 일단 형용사, 명사를 빠른 속도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A에 형용사 vital, part가 보이죠? 이걸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 딱 찾았어요. 그래서 A가 정답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탭스 시험에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지금 as가 있고요. 근데 as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as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뒤에도 as가 하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s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so, 부사, that, 부사, to 부사는 혼자 뒤에 as가 같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so, 형, 명, 형용사, 명사, that도 부사로 쓸 때 위치가 that, 형용사, 명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to 역시 to, 형, 명, 형용사, 명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as, 형, 명, as, 그다음에 so, 형, 명, that, 형, 명, to, 형, 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탭스가 의외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힘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Part 2 문제였고요. 그럼 Part 3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3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rt 3는 아시다시피 틀린 문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틀린 문장 찾기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마구잡이로 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고요. 핵심이 될 만한 포인트, 동사의 수태 시제, 형용사, 부사, 자리, 그다음에 순서, 그다음에 준동사의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26번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탄자니아에서 갔던 사파리가 내 기대를 완전히 넘어섰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B에 보시면 여러분들 원래는 이 자리에 what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간접 부분이 결합할 때 주절의 동사가 생각하다거나 말하다이면 의문사를 앞으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동사가 say이기 때문에 저렇게 앞으로 나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ould you say가 일단 한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what was 이하가 뒤에 붙어있던 문장인데 지금 what이 앞으로 나온 형태고요. 맞는 문장입니다. 이걸 틀렸다고 많이 생각하셔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C를 보시면 여러분들 동사가 있고요. was 그리고 동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동사와 동사를 나란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동사가 이미 있는데 비동사 was가 있는데 일반 동사인 C를 또 쓰겠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게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냐면 비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야 되냐면 보어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알맞게 지금 보시면 그것은 아마도 라이언을 본 것이었다. 근데 쌤 여기도 지금 동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C를 O형식 지각동사로 봤을 때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원형 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풀이했던 사역동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ry는 원형 부정사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에 있는 C는 도무지 이걸 동사 자리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가 지금 보시면 비동사의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알맞은 형태, 동격의 의미도 있고 하니까 동명사로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동명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it이 주어고요. was가 동사고 동명사가 보어가 되고요.
이 이하에 보시면 C를 다시 동사로 보게 되면 오형식 동사가 되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죠? 원형 부정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딱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이제 데이빗이 정답인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결론적으로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예요. 태. 능동수동 문제인데, 자, 위에서 보시면 the layoff가 예상돼서 걱정이 된다, 좀 할시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데이빗에 보시면 그게 굉장히 뭐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상은 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 expect가 뭐뭐를 예상하다고 대세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세는 이제 layoff죠.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동태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앞에 to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는 원형으로 살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은 능동수동을 했지만 사실은 that's to be expected가 사실 거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거의 그 자체가 하나의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표현이고요. 뜻은 뭐냐면 당연히 예상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be-to 용법이 결합되어 있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be to be expected 하면 당연히 예상되다. 주어가 당연히 을에 예상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현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문법 포인트는 능동수동이었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부터는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핵심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여기 동사가 있는데 앞에 보시면 found라는 과거 분사, PP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분사구문도 아닌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주어가 있고요. 비동사가 있고요.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 있거나 지금 우리 문장처럼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 분사 형태가 나오면 보어에 해당하는 형용사나 분사를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를 도치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된 거냐면 found가 원래는 비동사 are 뒤에 있던 거였는데 앞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are, 그 다음에 요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 주어고요. cold 이하는 지금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spaces가 지금 주어거든요. 근데 저게 단수냐 복수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spaces라는 단어는 단복수가 다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냐면 앞에 어가 붙어 있어요. 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를 뜻하는 거죠? 단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spaces라는 단어는 단복수가 다 되지만 앞에 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수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도치가 돼 있어도 수일치는 주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are의 수일치가 잘못 들어간 거죠. 왜냐면 주어가 지금 단수잖아요. 그래서 are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is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are를 is로 바꿔주는. 왜냐면 주어가 뭐이기 때문에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수일치 문제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항상 수일치, 특히 주어 동사가 도치돼 있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일치를 반드시 봐야 한다를 꼭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도 참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 형용사 부사 자리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형용사 자리는 명사를 꾸미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명사 뒤에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보어 자리입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동사가 만약에 보어를 써야 되는 동사면 뒤에 보어 자리에 비동사 같은 게 대표적이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어라는 게 오형식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희가 dim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dim이란 동사가 사실상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consider과 유사한 느낌이 나는 동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dim이란 동사는 dim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보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가 나와요. 이 자리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히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수동태잖아요.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이 the signal이었던 거죠.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나간 거고 그 다음에 dim은 이제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 보호 자리, 왜냐면 이게 보어거든요, 여러분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못 와요. 형용사밖에 못 오죠. 이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오형식은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빼고 나면 BPP를 쓰고 목적 보호를 그 옆에 그대로 갖다 붙이게 돼 있는데 지금 목적 보호는 당연히 원래는 형용사였을 텐데 지금 뭐로 나와 있습니까? 부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ly를 지워서 형용사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 부사 자리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명사 수식 자리, 보어 자리, 보어도 2형식의 보어, 5형식의 보어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준동사 형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B가 정답으로 들어가는데 자, 일단 동사 앞에까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가 있고요. 부사로 already가 있습니다. 빈이 나온 거 보니까 수동태네요. 여기 pp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보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진다. 근데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유용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뒤에 useful이 있는데 지금 ing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뭐뭐라고 보여진다라고 할 때 약간 결과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ing보다는 to 부정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혹은 유용하다고 보여진다거든요. 기본적으로 be shown to 부정사를 약간 구문화시켜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기 이제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 being을 분사로 봐도 혹은 동명사로 보면 아예 자리가 안 맞고요. 분사로 봐도 해석이 안 맞기 때문에 to 부정사 to be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art 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포인트가 다시 또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 자체가 그대로는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동일 패턴, 동일 포인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번부터 30번까지 Part 1 10문제, Part 2 15문제, Part 3 5문제 출제 포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5분 동안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해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설을 듣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설 들으면서 정리한 걸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설을 듣고 거길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반드시 학습을 해서 소화를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해커스학원 서희미연이었습니다.